초월 논리학 제1부 초월적 분석학. 이 분석학은 우리의 선험적인 전체 인식을 순수 지성 인식의 요소들로 분해하는 작업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다음과 같다. 1. 개념들은 순수한, 경험적이 아닌 개념들이다. 2. 개념들은 직관 및 감성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와 지성에 속한다. 3. 그것들은 요소 개념들로서 파생된 혹은 그것들로 합성된 개념들과는 구별된다. 4. 개념들의 표는 완벽하고 그것들은 순수 지성의 전 영역을 완전히 아우른다. 무릇 한 학문의 이 같은 완벽성은 한낱 이런저런 시도로 성취해 모은 것을 계산함으로써 신뢰성 있게 취해질 수가 없다. 그러므로 그것은 오직 선험적인 지성 인식의 전체의 이념을 매개로 그 학문을 이루는 개념들을 저 이념으로부터 일정하게 분류하고, 그러니까 그 개념들을 한 체계 내에서 연관시킴으로써만 가능하다. 순수 지성은 단지 모든 경험적인 것과 구별될 뿐만 아니라 모든 감성과도 완전히 구별된다. 그러므로 순수 지성은 그 자체, 독립적으로 성립하는 그 자체로 충분한 통일체이지, 외부로부터 무엇인가가 추가됨으로써 증대될 수 있는 그런 통일체가 아니다. 따라서 순수 지성 인식의 총체는 한 이념 아래서 포괄되고 규정될 수 있는 한 체계를 이룰 것이고, 그 체계의 완벽성과 유기성은 동시에 포괄된 모든 인식 조각들의 정당성과 진정성의 시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초월 논리학의 이 전체 편은 두 권으로 구성되는데, 제1권은 순수 지성의 개념들을, 제2권은 원칙들을 내용으로 한다. 초월적 분석학 제1권 개념의 분석학. 나는 개념의 분석학이라는 말로써 주어지는 개념들을 내용별로 분해하여 분명하게 하는 철학적 탐구에서 흔히 하는 수행 방식인 그런 개념 분석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험적인 개념들을 오로지 그것들의 출생지인 지성 안에서 찾아내고 그것의 순수한 사용 일반을 분석함으로써 선험적인 개념들이 가능함을 탐구하기 위해서 아직은 거의 시도된 바가 없는 지성 능력 자체를 분해함을 뜻한다. 왜냐하면 이 일이 초월 철학의 고유한 과업이고, 나머지 것들은 철학 일반에서 개념들을 논리적으로 다루는 일이니 말이다. 그래서 우리는 순수한 개념들을 인간 지성 안에 있는 그것들의 최초의 싹과 소질까지 추적할 것이다. 순수한 개념들은 마침내 경험을 기원으로 발전되고, 바로 동일한 지성에 의해서 그 개념들에 붙어 있는 경험적 조건들로부터 해방되어 그것들의 순정성에서 드러내질 때까지 이 싹과 소질 안에 예비되어 놓여 있다. 개념의 분석학 제1장 모든 순수 지성 개념들의 발견의 실마리에 대하여. 우리가 인식 능력을 작동시킬 경우 다양한 계기에 따라 여러 가지 개념들이 나타나서 이 인식 능력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 개념들을 오랜 시간 또는 매우 예리하게 고찰하고 나면 그 개념들은 다소간 상세한 논고 안에 수집된다. 그러나 이러한 이를테면 기계적인 수행 방식에 따라서는 이 연구가 언제 완성될 것인가를 결코 확실하게 확정할 수가 없다. 또한 단지 그런 식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발견된 개념들은
아무런 질서나 체계적인 통일성 없이 들춰내져 결국은 유사성에 의해서만 짝지어지고 내포의 양에 따라서 단순한 것에서부터 보다 더 합성적인 것으로 배열될 것이지만 이 배열이 어느 정도까지 방법적으로 성취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도저히 체계적이지는 못하다. 그러나 초월 철학은 그 개념들을 원리에 의거해서 찾아내는 장점과 아울러 책임성을 갖는다. 왜냐하면 그 개념들은 절대적 통일체인 지성으로부터 순수하고 뒤섞임 없이 발생한 것이고 따라서 그 자체로 하나의 개념 내지 이념에 따라 서로 연관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러한 연관성은 그에 의거해 각각의 순수 지성 개념이 자기의 위치와 그것들의 전체적인 완벽성이 선언적으로 규정될 수 있는 하나의 규칙을 제공한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은 임의적이거나 우연에 달린 것이 될 터이다. 모든 순수 지성 개념들의 발견의 초월적 실마리 제1절 논리적 지성 사용 일반에 대하여 위에서 지성은 한낱 소극적으로만 즉 비감성적인 인식 능력이라고 설명되었다. 그런데 우리는 감성을 떠나서는 어떠한 직관에도 관여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지성은 직관의 능력이 아니다. 그러나 직관을 제외하고 나면 개념들에 의한 것 외에는 다른 인식 방식이 없다. 그러므로 모든 적어도 인간의 지성 인식은 개념들에 의한 인식이고 직관적이 아니라 논변적이다. 모든 직관은 감성적인 것으로 촉발에 기인하고 그러므로 개념들은 능동적인 기능에 기인한다. 그런데 나는 기능이라는 것을 서로 다른 표상들을 하나의 공통적인 표상 아래서 정돈하는 통일 활동이라고 이해한다. 감성적 직관들이 인상들의 수용성에 근거하듯 개념들은 그러니까 사고의 자발성에 근거한다. 이제 지성은 이 개념들을 그것들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 외에는 달리 사용할 수가 없다. 직관 이외에는 어떠한 표상도 직접적으로 대상에 관여하지 않으므로 한 개념은 대상과 결코 직접적으로 관계 맺지 못하고 대상에 대한 어떤 다른 표상과 그것이 직관이든 그 자체가 개념이든 관계 맺는다. 그러므로 판단은 한 대상에 대한 간접적인 인식, 그러니까 대상의 표상에 대한 표상이다. 모든 판단에는 많은 표상들의 타당한 한 개념이 들어있고 이 많은 표상들 가운데에는 궁극적으로 대상과 직접적으로 관계 맺는 한 주어진 표상도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예컨대 모든 물체는 가분적이다라는 판단에서 가분성이라는 개념은 서로 다른 여러 개념들과 관계 맺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들 가운데에서도 그것은 여기서는 특히 물체라는 개념과 관계 맺어져 있다. 그런데 이 물체라는 개념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과 관계 맺어져 있다. 그러므로 이 대상들은 가분성이라는 개념을 통해 매개적으로 표상된다. 따라서 모든 판단들은 우리 표상들 간의 통일 기능, 함수들이다. 하나의 직접적인 표상 대신에 이 표상과 그 외에 더 많은 표상들을 포괄하는 보다 상위의 표상이 대상 인식을 위해 사용되고 그로써 많은 가능한 인식들이 한 인식 안에서 집약되고 있으니 말이다. 그런데 우리는 지성의 모든 활동들을 판단들로 환원할 수가 있고 그래서 지성 일반은 판단하는 능력이라고 표상될 수 있다. 왜냐하면 지성은 위에서 말한 대로 사고하는 능력이기 때문이다. 사고란 개념에 의한 인식이다. 그런데 개념들은 가능한 판단들의 수로들로서 아직 규정되지 않은
대상에 대한 어떤 표상과 관계한다. 그래서 물체라는 개념은 그 개념을 통해서 인식될 수 있는 어떤 것, 예컨대 금속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물체는 그 아래에 다른 표상들이 포함되어 있고 그 표상들을 매개로 그것이 대상들과 관계 맺을 수 있음으로써만 개념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한 가능한 판단, 예컨대 금속은 모두 물체다의 수로이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판단들에서의 통일 기능들을 완벽하게 드러낼 수 있다면 지성의 기능들을 모두 발견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자주 잘 성취될 수 있음을 다음의 절은 명시할 것이다.